드디어 오늘 메간 마클의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아키타입스가 첫 방송이 됐는데요. 지난 4월 제 방송에서 메간 마클의 그 역설적인 행동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어필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방송 놓치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메간 마클은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듯한 메간 마클의 이야기.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구독 잊지 마세요. 메간 마클은 지난 4월 약속한 대로 팟캐스트인 스포티파이 채널에서 아키타입스라는 그 자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오늘 첫 방송을 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이 필터링 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스포티파이와는 약 307억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나온 방송인데요. 첫 번째 게스트는 테니스 챔피언 세레나 윌리엄스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스포티파이 측에서 볼 때는요. 계약금이 조금 아까울 정도로 해둬야 될까요? 그리고 역시 영국 왕실에 대한 이 불만을 다시 한번 여실하게 드러내면서 삐뚤어진 페미니즘으로 본인이 중심이 되는 또 그런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메간 마클과 세레나 윌리엄스와의 대화는 여성이 가진 야망에 대한 오해 이런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야기 내용 중에서 영국 왕실을 또다시 강타한 스토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해리와 메간의 그 첫 아이 아치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남아프리카 순방을 떠났는데요. 이 부부가 공식 행사를 나가러 간 사이에 아치와 유모는 숙소에 머뭅니다. 그런데 원래 아치를 낮잠 자야 하는 시간인데 그날따라 유모가 아이를 방에 두지 않고 등에 업고 부엌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아이 방에서 불이 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치를 등에 업지 않고 그냥 방에 놔두고 부엌에 갔더라면 정말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정말 끔찍하고 아찔한 사건이었죠. 화재 경보 알람도 없는 그런 지역이어서 연기가 나가지고 불 껐다고 하니까 정말로 위험천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메간 마클은 이번 방송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행사에서 다녀온 후 이 벌어진 일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놀랐는지 메간 마클은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치를 다시 놔두고 다음 공식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이를 놔두고 나가야 됐다는 이야기를 아주 구구절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요점은요. 이 왕실의 비인간성 그리고 감정보다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한 왕실임을 아주 꼬집은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청취율을 높이기 위해서 왕실을 또 한 번 뒤집었죠. 물론 아이가 화재 현장에 있었고요. 잘못될 수도 있었죠. 엄마로서 얼마나 놀라고 아이를 다시 놔두고 일을 나가야 한다. 이거는 누구한테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말 아찔하고 끔찍한 그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죠. 하지만 왕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자와 결혼을 할 때는 그에 대한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결혼을 하진 않았을 텐데요. 예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이번 팟캐스트 첫 방송부터 왕실의 뒷담화를 돈과 거래하는 이 메간 마클의 모습을 보여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가진 이 야망에 대한 오해라는 주제, 이 주제로 세레나 윌리엄스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그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그 낡고 비툴린 페미니즘과 나르시시스트적 돌발 행동은 11살 때도 있었다는 것을 또 한 번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녀가 6학년 때 학교 텔레비전에서 그 광고를 봤는데요. 식기세제 광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광고 문구에 Women are fighting greasy pots and pans. 그러니까 광고 문구에 여자들은 기름때 낀 냄비와 프라이팬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광고를 본 11살의 메간 마클은 그 상품을 만든 P&G와 뉴스방송국에 편지를 써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하고요. 사실 이 편지 사건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당시 영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한테도 보냈었고요. 그리고 유명한 변호사한테도 보냈었습니다. 결국 이 women이라는 단어는 all around the country라고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기름때 낀 냄비와 후라이팬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다는 거죠. 자, 이야기를 이번에도 또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모 여자 연예인이 이 냉장고를 껴안으면서 여자라서 행복해요. 뭐 이런 광고가 나왔는데요. 요즘 이런 광고가 나오면 코미디 엽기 광고라서 다시 한번 히트를 칠 것 같긴 하죠. 그만큼 세상은 달라졌는데요. 메간 마클은 아직 20년 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는 인어공주 운운하면서 역설적으로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 또 한 번 저는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후에 여성이 야망을 가지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은 해리와 데이트를 시작하고 나서부터였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 있었는데요. 궁정에서는 야망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그런 끔찍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요. 여성의 존재감을 매우 낮게 평가해버리는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을 겨냥한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목소리를 잃은 인어공주와 비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것이 바로 그녀의 역설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디즈니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공주님 같은 스토리, 이런 동화 속 스토리를 꺼내서 그 속에 사는 자신을 불평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요, 현실의 소녀들을 작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메건 마클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좀 흥분을 했나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2022년을 살고 있고요. 여성들의 권한, 능력, 여성에 대한 인식은 20년 전과는 확연하게 다르죠. 물론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도 아직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야 하고요. 과거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불평보다는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과거보다는 미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